안녕하세요. 네, 우리 2025년 제 이제 13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3회 대비해서 2차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처음 뵌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21년 9회 행정사 자격시험, 이제 시험으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이 합격의 법학원에서 2차 사무관리론 전임으로 맡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고 또 저에게 교육 이수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행정학에 대해서는 제가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행정사 그리고 행정 과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오래 공부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 자, 우리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라는 시험이 지금까지 12회밖에 안 됐고 앞으로 13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사들을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취득을 하신 상태에서 추가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정사는 좀 특이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과 전문직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사 법률 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무사 라든지 이제 다른 시험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법전이 주어지는 시험과 주어지지 않는 시험의 차별점을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달랑 펜 한 자루만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전이 있는 시험을 공부하거나 합격하신 분들이 행정사 시험을 봤을 때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네라는 거와, 법전이 없으니까 법도 외우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는 이제 완전히 공부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중개사를 취득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차는 똑같이 60점, 평균 60점 이상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과목을 모두 논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펜 한 자루를 가지고 4과목을 정말 백지 상태에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법률 조문도 외우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전이 주어지지 당연히 않기 때문에 뭐를 외워야 되냐? 유난히 다 강조하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 왜냐하면 목차를 우리가 외우지 못하면 백지에다가 만약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써요. 마구잡이로 써요. 그러면은 쓰다가 못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논점, A에 대한 논점이 딱 나왔을 때 이 논점에 대해서 내가 목차를 쭉 외웠다. 그럼 먼저 목차부터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학습을 해주셔야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백지장에서 길을 잃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게 논점별로 목차를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돼요. 키워드. 자, 우리가 논술형 시험이라고 해서 나는 정말 평소에 시사상식이 풍부하고 논술을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서 나의 의견을 막 쓰시면 채점하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답안지를 점수를 내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냐? 당연히 법 조문을 근거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관적으로 그냥 이런 논점이면 맞겠다, 틀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법조문에 있는 주요 법률 키워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자유도 없이 정해진 대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제 과목이 그런데,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쉬워요. 1차 같은 경우에 민법의 총칙 부분, 아무래도 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고,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사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익숙하실 건데,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 중에서 1교시의 계약법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론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론, 이 1교시 과목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관리론과 행정사 실무법이 있는데요. 행정사 실무법. 자, 말 그대로만 들어봐도 사무관리론이라는 것 자체는
행정사에만 있는 고유한 시험이기 때문에 민법처럼 어디서 내가 배웠다 또는 베이스가 있다가 아니라 모두가 베이스가 없어요. 모두가 다 처음 보는 과목이고 행정사 실무법 같은 경우에도 뭐 비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나 법무사를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심판 쪽은 노무사를 공부했던 분들은 베이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행정사 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정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보셨을 테니까 좀 2교시 과목은 행정사에 좀 특수성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지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회독수를 늘려라 라는 말을 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과목과 이 용어에 친해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고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냐? 우리가 2차 시험이 보통 추석 전후로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그때까지 최소 8회독, 그러니까 8번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책을 내가 8번을 보겠다가 이제 최소 기준치요. 최소 8번을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시험 디데이인 날 8번을 보고 모든 논점의 목차와 키워드가 내 머릿속에 있어서 5문제를 그냥 랜덤하게 딱 물어봤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목별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2교시 과목을 말씀드릴 거고 1교시 과목은 이어서 이제 뒤에 이현우 행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일단 2차 시험을 다 처음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시험은 또 행정사만의 특수한 그게 있어요. 특수한 특이성이 뭐냐면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서 한 교시에 한 과목당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1교시 100분을 주고 민법 계약법과 절차론을 동시에 봐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타임 업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사 시험 보고 되게 짧다 또는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데 함정이 있다 말씀드렸죠. 법전이 없어서 우리는 법 조문도 외워야 된다. 두 번째, 100분 동안 2과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민법에 보통 5문제씩 나와요. 5문제씩. 20점 분량으로 5문제니까 100점 만점인 거죠. 5문제씩 나오는데 내가 민법 계약법에 특정 문제가 내가 너무 준비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무조건 잘 쓰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한 문제에 내가 너무 정성을 쏟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절차론에 한 문제를 백지를 내버리십니다.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매년 발생해요. 매년.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로 시간 관리 연습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논점을 알고 쓰고 끝이 아니라 100분 안에 1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까지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 5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이라고 하면 쭉 사례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논점이 A 논점인지 B 논점인지 C 논점인지 D 논점인지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A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논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논점을 보고 나는 B라고 생각한다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논점을 아예 이탈한 다른 논점을 써버리는 케이스니까 이 논점 연습을 또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1교시 과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현우 행정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다 보니까 우리 민법이랑 절차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요. 자, 올해 12회 정말 어려웠던 게 사무관리론이에요. 사무관리론. 올해 이제 12회죠. 12회 사무관리론의 꽈락률이 64%였어요. 64%. 그 말은 100명 중에 64명이 40점이 안 돼서 떨어진 거고요. 그 전에만 해도 11회, 10회. 언제는 실무법이 꽈락률이 70%였어요. 70%. 10명 중에 40점이 안 돼서 떨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2교시 과목이 또 행정사 고유의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 꽈락률이 높으면 많이 흔들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9회 때 합격을 했는데 사무관리론 꽈락이 약 45%였어요. 45%. 그 한 반의 절반이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무관리론은 정말 특이하게도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논점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봐요. 약수령이기 때문에. 자,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4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과목 중에 민법, 절차론, 실무법은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당일에 나는 이거 왠지 C논점인 것 같아서 막 썼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떨어지는 시험이 사례형 문제죠. 근데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아예 없고요. 100% 약수령이에요. 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B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C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전혀 꼬인 게 없고 함정이 없음에도 왜 이렇게 꽈락이 많이 나냐? 왜냐면 외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공부 방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무관리론은 결론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꼬아서 낼 게 없어요. 정직하게 A에 대해서 외운 거 써보세요. B에 대해서 외운 거 써보세요. 했는데 정말 못 외워서 떨어진 겁니다. 못 외워서 약수령 시험인데 외우셔야 돼요. 제가 요약집 또는 기본서 기준으로 약 70개 정도의 논점을 정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70개만 내가 외우면 뭐가 나와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70개. 외워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사무관리론이 굉장히 생소해서 공부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면 민법이라든지 절차도 우리가 1차에서 행정법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아, 이게 뭔지 알겠다. 근데 사무관리론은 그냥 처음 봐요. 태어나서. 이런 게 뭐지? 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좀 외워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를 좀 잡아주셔야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석님도 오늘 오셨지만 2등 차석하신 분들도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인데 그분은 사무관리론이 작년에 우리 꽈락률 64%라고 했잖아요. 사무관리론 69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들은 사무관리론 그리고 행정절차론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딱 잡고 가셔야 점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사무관리론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론형으로 우리 행정학처럼 이론형의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채점 기준은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외웠을 때 내가 지연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법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제가 키워드 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드려요. 이 단어에 밑줄 그으시고 이 단어 밑줄 그으시고 그 단어를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는데도 빠트려져 있어요. 계속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계속 내가 쓰는 답안지에 들어가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2교시 과목의 행정사 실무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법. 정리하자면 사무관리론은 정도가 없지만 굉장히 정직한 시험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70개를 내가 시험 날까지 정직하게 공부를 한다면 키워드가 다 들어가요. 제가 키워드는 다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 당일에 변수가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법을 보시면 실무법은 되게 특이하게 사례형 한 문제가 유형화돼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대상 적격을 무엇인지 쓰라든지 청규인 적격이 뭔지 쓰라고 하든지 되게 유형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례형과 약술이 좀 섞여 있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무법은 크게 범위가 3가지인 거죠. 사례가 있고 단문이라고 해서 약수령 시험으로 행정사 법에 대해서 나오고 비송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랑 단문이 나눠져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만 다 외우고 행정사법 비송만 외우는 게 아니라 사례 행정사법 같이 공부하고 사례 비송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전 범위를 고루고루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수업 시간 진행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 일맥상통하는 게 행정사 실무법은 결과적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될 때 골고루 섞여서 유형이 사례도 나오고 약수령도 나오니까 전체적인 편식 없이 전 범위를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2차는 딱 4과목의 기본서를 일단 다 학습을 하시고,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면 법률 용어를 외우지를 못해요. 그냥 단어만 달달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 기준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각 과목별에 이제 요약집이 있어요. 그 요약집에다가 나만의 단권화를 만드시고 형광펜 밑줄 긋고 내가 안 헤어지는 논점 필기를 하셔서 이 요약집 기준으로 최소 8회도 학습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8회도 학습을 충분히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공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순서. 자, 2차가 결국에는 2차를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2차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 강의를 전체적으로 수강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있으신 분도 많겠지만 사무관리론이라든지 실무행정사법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무조건 처음에는 해 주셔야 돼요. 이해 없이 그냥 외우면 결국에는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가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에서 다 요약서로 공부를 하는데 이 요약서 공부할 때는 이제 암기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암기가 이때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목차라든지 주요 키워드들을 잡으면서 암기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6월부터 시작이 되는 답안지에다가 현출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때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직 강의랑 이제 목차 키워드 외웠는데 갑자기 백지에다 어떻게 쓰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때 답안지 현출하는 연습은 저희가 미리 숙제를 내드려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건데 그때까지 절차 1, 2, 3, 4, 5 논점 외워오시고 민법 1, 2, 3, 4, 5 외워오시고 이렇게 외우는 분량을 찝어드릴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외워와서 시험을 보면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에 내가 그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쓰다 보니까 주요 키워드가 숭숭숭 다 빠져 있는 거죠. 숭숭. 우리가 막 게임할 때 내가 아무리 막 그 다 상대 캐릭터를 200번을 때려도 되게 점수가 잘 나오는 데를 때려야지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많이 써도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요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연습을 6월부터 해주시는 거고요. 6월부터 우리가 8월까지 모의고사 과정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암기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시험 막판에는 저희가 종강을 하고 실제 시험까지 약 2주 이상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강한 과목, 약한 과목이 판단이 되셨을 거라서 과목 비중을 조절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결국에는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암기하냐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객관식 시험은 익숙한데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긴 하죠. 정답은 없지만 처음에 기본 강의 수강하실 때는 그렇게 암기 부담 없이 그냥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고 핵심, 요약서 들어가는 이제 핵심 강의부터 시기적으로는 한 3월부터죠. 2월 또는 3월부터는 목차라든지 주요 키워드는 외워주시고 가셔야 돼요. 목차라든지 주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지 어떤 목차를 딱 봤는데 아 뭐지? 라고 기억이 아예 안 나는 단계가 아니라 이때부터 슬슬 암기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깜지라고 해서 이 논점을 그냥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막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논점 손으로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우리가 약 70개 논점, 좀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55개 정도라고 봤을 때 평균 60개 논점을 4과목이니까 240개를 외울 거예요. 240개를 외울 건데 이거를 다 깜지로 쓰면은 정말 손이 아픕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너무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써서 시험 당일에 손목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아닌 다음에 합격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쓰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한
저희가 7회, 그 다음에 6회 정도 하니까 13회 정도 봐요, 모의고사를. 13회 정도를 결국에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목차라든지 키워드, 중요사항만 손으로 쓰던지 아니면 타자로 치던지 우리가 구두로 외우던지 이런 방법으로 중간중간에 암기 확인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쓰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5강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따가 생생한 우리 합격 수기를 수석분 그리고 우리 병행하신 합격자분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250명이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250명이 방법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귀에다 계속 들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는 강의를 차 운전할 때 계속 제 강의를 무한 반복해서 외우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지하철 탈 때 내가 오늘 외울 내용을 A4 종이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내가 오늘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 하나 외우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결국에는 그냥 240개를 시험 당일에 누가 외우느냐의 싸움인 거기 때문에 계속 암기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보고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이론은 저희가 11월에 개강을 했어요. 11월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전혀 늦지 않았어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수강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왜냐하면 기본 토대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외워봤자 좀 베이스 재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약 과목별로는 한 35강, 6강에서 40강 사이 정도 되니까 기본 이론을 1회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핵심 요약으로 요약서로 진행되는 강의 또는 이제 민법이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핵심 요약까지 기본 이론 핵심 요약은 인풋이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지 외우던지 뭐 응용을 하던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가 딱 분기점이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그러면 1차 시험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과 핵심 요약을 이때 들으면서 1차를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 당연히 동차로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면 내가 요일을 구분해서 나는 평일에는 1차만 하고 주말에는 2차만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전 직관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를 구분해서 학습을 하시되 한 시험이 보통 5월 말이니까 4월부터는 1차의 비중을 더 압도적으로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2차를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겠다.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2차를 당연히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차를 병행해야 되는데 한 3월쯤에 지금이 2024년이니까 행정사 1차 기출문제를 한 3개년 정도로 시간 재고 풀었을 때 평균이 70 후반 정도 나오면 2차도 계속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냉정하게 내가 3개년을 풀었는데 막 60점대다. 그러면 1차 올인하셔야 돼요. 제가 2차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1차를 합격해야지 또 2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점대다. 그러면 1차에 올인하시고요. 내가 7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2차를 꼭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중간에 기출특강을 합니다. 기출특강. 이제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요즘에는 기출됐던 게 1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재기출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특강은 3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때부터 말씀드린 6월부터 사례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사무관리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도별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동차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게 제일 정말 합격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1차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차를 보려고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못 외워서 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사례형 모의고사 어떻게 봐요? 해서 이때 포기를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게 저희 커리큘럼이 합격을 하시고 바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저도 동차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강을 하고 사례형 모의고사 등록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무조건 외워오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와서 당연히 못 써요. 저도 정말 외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1회 모의고사를 보러 왔을 때 2문제 썼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 주에도 한 2-3문제 쓸까 말까.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매 맞으면서 학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사례형 모의고사를 한 7회 정도 약 변동될 수 있지만 7회 정도 하면은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8회 이때는 정말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학원에 와서 정말 랜덤하게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 거죠. 당연히 첨삭이 다 들어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당일에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을 처음 본다라는 건 사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때 기출 특강을 하고 사례형과 실전 모의고사 때 파이널 특강, 그냥 마지막 총정리 특강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기본이랑 핵심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인풋의 공부는 끝난 거예요. 인풋은 끝난 거고 되게 심플해요. 기본 듣고 요약서로 단거나해서 이걸로 계속 외우는 암기 노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인풋이 끝나고 1차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2차 시즌 때는 이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풋을 했으면 공부만 계속하면 못 붙어요. 우리는 아웃풋 연습을 계속 쓰는 연습, 그거를 6월부터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아웃풋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구나. 인풋 2달, 3달, 4달 공부하시고 아웃풋도 한 3달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이 보통 한 해가 넘어가서 1월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막상 1차 시험은 12월 1월부터 5월 말까지 한 5개월을 공부하세요. 근데 2차는 우리가 6월부터 올해는 또 추석 전이에요. 그러니까 매해 추석 후에 보는 회가 있고 추석 전에 보는 회가 있는데 올해는 추석 전에 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약 3달밖에 없어요. 3달. 근데 1차는 5개월 공부하고 3과목인데 2차는 4과목이고 다 논술형인데 3개월 공부한다. 이게 안 맞죠? 그 말은 1차 때 2차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다른 시험도 다 똑같지만 좀 마인드셋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외워요. 다음날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외우고 그 다음날 까먹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다 하는 거는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외웠는데 다음날 까먹고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외웠고 오늘 생생한데 일주일 뒤에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언제 외워지냐?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밑이 빠져 있어서 내가 외웠어요. 인풋을 했어요. 그만큼 아웃풋이 돼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계속 까먹는데 그럼 언제 이게 물이 채워지냐?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나가는 물의 속도보다 빠른 순간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회독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1회독 하는데 한 달 걸려요. 천천히 물을 부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근데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 순간 2주에 1회독, 일주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짧아져요, 회독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을 해서 시험 보는 그 날에 여기에 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기서 외울까 말까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우리가 모든 시험에 그렇잖아요. 막판에 퍼부어라. 막판에 스퍼트를 달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동안 오래 공부했다고 해도 막판에 퍼부어야지 이 선을 팍 넘습니다. 쌓이는 폭이.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외우면 다음날 까먹는 시험이 맞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고 포기하지 않는 시험이 이제 우리 시험이고 행정사 시험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부 과목 자체는 되게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아직 좀 초반이기 때문에 공부가 쉽진 않지만 합격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건 맞아요. 타 자격사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률도 더 촘촘할 수밖에 없고 합격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게 맞고요. 그래도 아직은 13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초기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는 게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올해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인 행정사 시험에 대한 개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2교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1교시가 사례형이 있다 보니까 공부 방법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이현우 행정사님이 1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